안녕하세요. 언어학꿈입니다. 게리 비숍의 책 시작의 기술의 두 번째 주제는 의지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평소에 쓰는 언어가 생각과 행동, 그리고 삶까지 바꾼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까지와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선 반드시 이렇게 되뇌어야 한다고 게리 비숍은 주장합니다. 나는 의지가 있다. 게리 비숍이 책의 서두에서 의지를 다루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의지가 있다면 얼마나 뚜렷한가에 따라 하루, 1년, 인생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어제보다 나아지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의지가 있는지 수시로 곱씹어야 합니다. 의지는 뜻의와 뜻지가 합쳐진 단어이며 어떠한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의미하는데요. 뜻을 의미하는 한자 두 개가 합쳐진 것처럼 의지는 위대한 뜻을 품고 원하는 것을 달성하려는 자세를 일컫습니다. 의지는 인간 행동의 근원입니다. 공부, 운동, 사색, 취미 활동처럼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의지가 있는 사람은 삶을 방관하지 않습니다. 능동적으로 행동하고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빡빡한 일정을 짜고 1분 1초를 아까워합니다. 붕 뜨는 시간을 싫어하고 자투리 시간엔 뭐라도 하려고 두리번거리죠. 반대로 의지가 없는 사람은 삶을 내팽개칩니다. 강물에 흘러가는 부유물처럼 무기력하죠. 일정을 짜기는커녕 내일을 남일처럼 멍하게 바라보기 일쑤입니다. 물론 의지가 없어도 몸을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학교에 가기 싫어도 학교에 갈 수 있고 회사에 가기 싫어도 회사에 갈 수 있죠. 하지만 의지가 없는 사람들의 행동엔 생기가 없습니다. 항상 가만히 있으려고만 하고 마냥 시간이 지나가길 바랍니다. 그들의 얼굴은 언제나 잿빛이고 태도에는 귀찮음이 묻어납니다. 성공한 사람은 모두 불굴의 의지를 지녔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성공한 사람을 아무나 떠올려 보세요. 그는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 지속적으로 의지의 크기를 키웠습니다. 그가 성공한 까닭은 의지 덕분입니다. 의지의 크기가 성공의 크기를 좌우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얼마만큼의 의지를 지니고 계시나요? 의지가 중요한 건 압니다. 하지만 저는 의지 박약인데 어떡하죠? 마음을 다잡아도 언제 그랬냐는 듯 금세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어떻게 하면 의지를 지닐 수 있을까요? 게리 비숍은 이런 의문을 가진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탓하는 버릇을 버리라고요. 운을 그만 탓하세요. 남을 그만 탓하세요. 어린 시절이나 이웃을 그만 탓하세요. 외부의 영향이나 환경을 들먹이는 것도 그만두세요. 탓하기가 의지를 갉아먹는 이유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먹기에 따라 무엇이든 탓할 수 있거든요. 날씨, 동료, 교통체증부터 정치, 국가, 회사, 부모, 형제까지 탓할 수 있는 대상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뭔가를 탓한들 삶엔 1g도 도움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탓합니다. 탓하면 내 잘못이 아니게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탓하기는 자신을 합리화하는 데만 도움이 될 뿐입니다. 종종 우리는 자신이 꿈을 대거나 게으르거나 동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그러고 싶은 의지가 없을 뿐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미루거나 회피하는 이유는 그 일을 하고 싶지 않거나 할 수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쓴소리는 곳곳에 널렸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든 쓴소리를 들을 수 있죠. 검색창에 동기부여 4글자만 치면 곧바로 1타 강사의 꾸짖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쓴소리를 듣지 못해서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귀찮고 지루하다고 해야 할 일을 자꾸 외면했기에 의지를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의지를 갖추려면 내면의 목소리를 피하지 말고 응시해야 합니다. 진짜로 바라는 것을 알아내기 위해 사색해야 합니다. 삶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금 내 행동은 최선인가? 더 나은 방법은 없을까? 나는 어떤 상황에서 희열을 느끼는가? 더 나아지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 혼자서 자기 대화를 이어가야 합니다. 의지는 동기부여 영상에서 피어오르지 않습니다. 나와의 대화에서만 피어납니다. 책, 강의, 좋은 말, 쓴소리는 불쏘시개일 뿐입니다. 활활 타오르려면 타오를 준비가 돼야 합니다.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철저하게 고독해진 다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삶을 바꿀 의지가 있는가? 우리는 보통 의지를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합니다. 실행할 의지가 있다, 도전할 의지가 있다처럼요. 게리 비숍은 의지가 없는 것도 의지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이 회사에 다닐 의지가 없다, 쉽게 포기할 의지가 없다처럼 말이죠. 엉뚱한 소리처럼 들리지만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게 꼭 긍정적인 목표만은 아닙니다.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처럼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 탈출하기 위해 의지를 발휘하기도 하는 거죠. 게리 비숍은 뭐뭐 할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효과적이라면 의지가 없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사람마다 감당할 수 있는 선이 다르고
뭐뭐 할 의지가 없을 때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도 있다면서요. 아무리 의지를 가지려고 노력해도 잘 되지 않는다면 어떤 상황을 피하고 싶은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되기 싫은 모습, 참을 수 없는 것을 생각하면 내가 어떤 것에 의지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 부러워하거나 배아파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사람처럼 되기 위해 의지를 불태우진 않습니다. 그저 감탄하거나 질투할 뿐입니다. 의지라는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면 내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될 의지가 있는가? 저 사람이 걸었던 길을 따라 걸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의지가 있다면 그 사람처럼 되기 위해 계획을 짜고 실천하면 됩니다. 만약 그럴 의지가 없다면 그를 부러워하거나 시세 마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그냥 내가 이 방면에는 의지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의지를 쏟을 대상과 아닌 것을 구분하고 의지를 발휘해야 할 대상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 상황을 바꾸기 위한 의지가 없다면, 다시 말해 지금의 상황을 기꺼이 참고 견디겠다면 좋든 싫든 그게 바로 당신이 선택한 삶입니다. 게리 비숍은 당신의 삶은 당신이 참고 싶은 만큼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상황에 충분히 만족하시나요?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만족하지 않으면서 바꾸려고 시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실에 안주하고 참을수록 의지는 옅어집니다. 의지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참지 말아야 합니다. 참지 않는 순간 성장이 시작되니까요. 여러분이 담대한 의지를 품고 의지를 몸 밖으로 표출하길 기원하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나운 꿈이었습니다.